드림스탁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바로 화장품이라고요. 네. 우리나라 주식을 오늘부터 이제 하기로 해가지고 네. 엔비디아가 13% 오르지만은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화장품주가 굉장히 강세거든요. 근데 선별적인 강세죠. 그래서 일단 지금 어떤 흐름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로도 지금 0.44 오르고 있지만 ST로더가 지금 2022년 1월 달에 364.8050 달러였는데 지금 148달러거든요. 3분의 1 토막 정도 났는데 지금 ST로더가 지금 ST로더는 뭐 면세점에서 항상 갈색병 그 계속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조말론이나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죠. 맥, 바비 브라운 전부 다 에스티로더 산하입니다. 거의 뭐 에스티로더 여사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거의 뭐 전 라인업을 다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화장품 업체죠. 그리고 일본의 CCA도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34년 만에 잃어버린 34년을 되찾는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너무 진짜 답답하죠. 이럴 수가 있을까 살 정도로. 물론 종목별 수익률은 좋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CCA도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 그렇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거는 다행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삼성전자만 가서 지수만 가는 장세는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삼성전자 안 가고 다른 것들 지금 순환매 잘 돌고 있으니까 그게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 니케이 지수 34년 만에 최고치를 갔는데 예를 들어 마리오를 너무 좋아해서 닌텐도를 갖고 있었으면 다행이고 도요타를 테슬라 대신 갖고 있었으면 다행인데 그렇죠? 도요타도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거는 뉴욕 증시 거니까 일본 증시 것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나 CCA도 화장품 너무 좋아서 CCA도 화장품에 올인했다. 일본인 중에 아니면 우리나라 그 이제 뭐 일학개미 중에 이렇게 됐다면은 완전히 소외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일본 최고의 화장품 업체 CCA도 그리고 세계 최고의 화장품 업체 ST로더의 주가가 좋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대형 업체들의 주가는 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그리고 지금 아모레 G까지 예전에 태평양이었고 지주회사죠. 아모레 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투톱이잖아요. 지금 아모레 퍼시픽 주가는 2014년도 주가로 돌아갔습니다. 2014년도. 지금 무려 8년 전 주가로 돌아갔고요. 2015년 7월 달에 45만 원짜리가 지금 12만 원이에요. 진짜 뭐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뭐 우리 맨날 화장품을 쓰고 소비하고 없어지니까 장기 투자면은 되겠지 하는 것들이 이렇게 실망감을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지금 더 심각한 게 2008년도, 9년도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미국에서 모든 모기지론이 박살나면서 금융위기 왔던 그 수준을 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되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2008년 금융위기인데 저렇게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로 가고 니케이가 34년 만에 제자리를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심각한 상황이란 거예요. 지금 아모레 퍼시픽의 설화수랑 LG생활건강의 후가 주로 면세점에서 따이공들 이 대형 보따리상들이 그걸 사갖고 중국에 팔아서 그걸로 혜택을 많이 누렸는데 그 공룡 같은 몸집 때문에 변화를 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왜 화장품이 잘 간다고 하느냐? 전혀 다른 데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몸집이 작은 것들 있죠. 클리오 뭐 그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영애를 사지 말고 안유진을 사라. 그만큼 바뀐 거예요. 물론 이영애 씨 엄청나게 동안이죠. 50대에 그런 동안의 얼굴이 나옵니까? 그런데 지금 안유진이 대변하는 어떤 그 시대의 가치와 이영애가 대변하는 시대의 가치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거죠. 클리오의 모델은 안유진이고 LG생활건강의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모델은 이영애입니다. 그러니까 더 히스토리 오브 후가 요즘에 뭐 젊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어머니들한테 주로 선물을 했죠. 클리오의 화장품은 주로 어디서 소비가 되나요? 올리브영 같은 데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소비가 되고 있어요. 20대 초반 대학생들. 그쵸? 이 모델의 차이와 이 제품과 어떤 플랫폼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클리오는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걸 볼까요? 아이패밀리 SC? 이런 것들 있죠. 립 전문으로 나가서 김태욱 씨가 처음에 최시라 씨 남편 뭐 사실 누구의 남편이라고 불리우는 게 사업하는 사람들에서는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이름 걸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최씨라의 남편. 그게 이 사업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최씨라의 남편이란 걸 뭐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언론에 그렇게 나가죠. 그게 오히려 짐이 되죠,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지금 사업이 잘 돼요. 그래서 아이패밀리 SC가 지금 일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일본에서 립 제품이 터지면서 로맨이란 브랜드 깔리면서 아이패밀리 SC가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지금 옛날에 전혀 없던 그리고 중소형으로 강소기업으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은 이런 현상들은 OEM, ODM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OEM, ODM 1, 2 기업이 코스맥스랑 한국콜마잖아요. 코스맥스랑 한국콜마는 다 중국에 이미 오래전부터 공장 진출을 한 상태고 광저우와 상하이에 다 공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형 기업들을 다 잡았죠. 아까 말한 아모레퍼시픽, 우리 LG생활관 포함해서 외국의 로레알이라던가 CCA도 그다음에 중국에서 떠올랐던 퍼펙트 다이어리라던가 화시즈 이런 업체들의 다 OEM, ODM 이걸 넘어서서 OBM까지 브랜드 매니징을 다 해주는 거예요.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OEM은 이콰이프먼트라고 단순 그냥 위탁 생산이죠. 그 수준을 넘어섰죠, 얘네들은. 근데 지금 코스맥스와 한국콜마의 주가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뭘 보고 좋다고 하냐?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랑 CNC 인터내셔널은 날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코스맥스랑 한콜마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작은 이런 OEM, ODM들이 아까 말한 클리오니, 스타일란다니, 로맨이란 이런 브랜드들, 인디 브랜드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여러 종목들 중에서 어떤 기업을 봐야 될지가 궁금하고요. 사실 화장품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중국 리스크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거든요. 바로 그 중국 리스크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된 거죠.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은 너무나 몸집이 크기 때문에 그걸 빨리 전환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몸집이 작은 인디 브랜드들은 빨리빨리 변환해서 그쵸? 공룡의 단점이 그거죠. 트리케라톱스든 뭐 티라노사우루스든 고개를 돌리려면 한참 걸리는 거죠. 근데 개미는 걔네들보다 힘은 약하지만 발을 한 번 굴러서 개미가 밟혀 죽을 수도 있지만 빨리 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면세점에 벌려놨던 그것을 빨리 접지 못한 거죠. 중국 위주로 됐던 사업을 뜯어낼 수가 없었던 거고 빨리. 그러니까 중국의 비중이 높고 면세점의 비중이 높았던 업체들이 저렇게 돼버린 거고 지금 거기서 빨리 탈피해서 중국에 아예 비중이 없었거나 아니면 중국에 비중이 있었는데 빨리 사업을 접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동남아시아로 빨리 저변을 확대했던 이런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 그 요인이 있는데 일단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단 그 면세점 LG생활건강하고 지금 그 아모레퍼시픽이 굉장히 지금 면세점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그 따이공들한테 굉장히 약간 뭐라 그러냐 굽신거려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엄청난 혜택을 줘버렸거든요. 할인을 막 40, 50% 깎아내서 그냥 물건을 줘버렸어요. 왜냐면 많이 팔아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지금은 독이 된 거죠. 지금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에 못 돌아온 것도 있는데 자, 코로나19 문제뿐이었다면은 코로나19가 지금 지나고 나서 회복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죠. 우리가 걱정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면세점이 만약에 우리나라 면세점을 정말 오고 싶어요. 뭐 BTS 문화를 보던 경복궁 체험을 같이 하던 그 코스에 같이 짜져 있잖아요. 여행사 코스에. 신라 면세점이든 지금 뭐 저기 롯데 면세점이든 소공동에 아니면 저기 뭐 여기 을지로에 가고 싶으면은 만약에 지금 엔데믹이 됐으면 미친 듯이 몰려 들어왔겠죠. 2년 동안 한국을 못 갔으니까. 근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코로나라는 이유로 그 시기에 중국이 하이난 섬이라는 곳에다가 완전히 대폭 저기를 줬죠. 혜택을 줘버리는 바람에 그게 만약에 코로나 끝나고 엔데믹이 됐는데도 하이난 섬에 머물러 버린다면 그러면 진짜 큰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현실화됐죠. 그러면은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최근에 면세점 다녀왔다 하시는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아모레 이제 근처에 파리가 날리고 있다. 면세점에 외국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이난성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 지역으로 급성장한 지역이긴 한데 이 지역에서 계속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손 뻗어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업체들도 그래서 여기서 팔려고 여기를 들어갔죠. 하지만 중국인들이 대량으로 지금 들어오는 그 관광객을 커버칠 수가 없는 수준인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신세계 강남점이 전국에서 매출 순위 1위잖아요. 백화점 중에.
근데 그 잘 되는 황금 땅덩어리의 신세계 강남 면세점마저 철수를 했잖아요. 왜 철수를 했겠어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면세점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 600불에 묶여 있죠. 지금 이게 1인당 쇼핑 한도를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올리고 면세 품목을 38개에서 45개로 확대하는 이 정책을 2020년 7월 1일 날 2020년 7월이면 언제입니까? 2020년 3월 달에 우한 시장에서 폐렴이 발생하면서 그게 터진 시기 그리고 4개월 만에 이 정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 뜻하지 않은 뭐 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모론으로 뭐 거기서 인류를 죽이려고 만들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자기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는 좀 그쵸? 자기 몸을 깎아내면서까지 했다는 건 좀 가정하기 어렵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게 떨어졌을 때 4개월 만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 후의 것을 어떻게 보면 내다본 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이 아주 크게 먹힌 게 팩트로 나왔습니다. 2017년 7월에서 2020년 6월까지. 그러니까 2020년 7월 1일 아까 하이난 리다오 신면세 정책 시행되기 바로 전까지 3년간 그 하이난선 면세점 매출액 그거랑 2020년 7월 1일 날 신면세 정책 시행하고 나서 3년 그 차이가 거의 300%입니다. 이 정책의 효과가 확실하게 먹혔다는 거죠, 지금. 이 매출이 하이난섬 면세점 매출이 3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이난섬도 굉장히 지금 뭐 경치가 좋고 그 섬에 이 중국은 춘절에 뭐 우리나라 뭐 지금 뭐 저기 월요일 날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주말 빼면 사실 뭐 2, 3일밖에 안 노는 거라고. 얘네는 이제 2주일 동안 가는데 하이난섬 같은 데 놀러를 가는 거예요. 면세 품목도 확대하고 아까 말한 항공권 기차 승차권 배표를 소지하면 16세 이상은 면세점 내고서 쇼핑이 가능하게 해줬어요. 여기서 막 돈을 막 다 쓰고 가는 거예요. 그 절경에 빠져서 그냥 그 한류 K-팝은 그냥 그 유튜브나 이런 걸로 들으면 되고 안아버린 거죠 지금. 안아버린 거예요 지금. 엔데믹이 됐는데 안아버려요 지금. 여기 꽂혀버린 거예요 그냥. 어차피 자기네 나라에서 면세 쇼핑을 할 수 있고 경치도 좋은데 굳이 힘들게 가냐. 그리고 지금 뭐 저기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게 한중 관계도.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그 수요는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한국의 수요가 오히려 중국 쪽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시점인데 메이블린 중국 내 안에서도 저가 뷰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계속해서 단연간 지켰던 브랜드 중 하나인데 메이블린도 지금 몰락을 한 상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을 대표하는 어떤 워딩은 그거죠. 면세점, 그리고 오프라인, 그리고 대형, 그리고 중국. 요 정도 키워드거든요. 거기서 면세점이 무너졌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면세점이 대표적인 오프라인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로레알의 메이블린입니다. 로레알의 메이블린이 1995년도에 거의 해외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중국에 진출했는데 중국인들은 지금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일본에 비해서 색조 화장을 쓰는 비율이 5분의 1이에요. 일본인에 비해서. CCA도는 색조 화장이 많잖아요. 근데 얘는 기초만 해요. 중국을 놀러 가보면은 뭐 상하이 뭐 이런 데는 이제 모르겠으나 2, 3선 도시를 가면은 다 그냥 없어요. 색깔이 흑백이에요. 정말 흑백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색조 화장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메이블린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교과서를 제시한 거예요. 요런 제일 많이 하면 뭐 11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여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11가지가 있대요. 처음에 스킨부터 발라갖고 마지막에 조말료 향수 뿌리고 나가는 까지 11단계를 거친다는데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2022년도에 메이블린이 중국 내 모든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했습니다. 싹 다. 2014년에 메이블린이 중국 시장 점유율이 20%였거든요. 5분의 1이 메이블린이 썼다는 겁니다. 근데 9년 만이죠. 9년 만에 오프라인 매장을 싹 다 철수했어요. 안 되니까요.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지만 다른 영향도 있었습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 채널로 싹 다 전환했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의 에뛰드하우스 2021년에 오프라인 매장 전면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니스프리, 이거 다 아모레퍼시픽 건데 이니스프리 2022년에 오프라인 매장 80% 철수했습니다. 에뛰드하우스랑 이니스프리는 중저가 중고가고요. 아모레퍼시픽 헤라 이건 고가 라인이에요. 헤라는 2022년 백화점 매장 전면 철수했습니다. 자, 메이블린하고 아모레퍼시픽의 이런 브랜드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전면 철수한 것들. 오프라인 매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다 어디서 소비를 하고 있을까요? 다 온라인에서. 틱톡, 왕홍들이 틱톡에 나와가지고 막 팔고, 우리 그 몇 년 전에도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소공동 면세점 뭐 아까 전에 나오셨는데 가시면은 원래 그 면세점에 뭐 샤넬이나 이런 루비통을 촬영을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왕홍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아예 라이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까 없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세계 강남 면세점 처음 들어왔을 때 아예 구석에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컬러 형광등을 해가지고 왕홍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제품을 들고 라이브를 쏘라고 아예 그런 코너까지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이제 치중해 되어 있던 이 대형 업체들은 이런 매몰 비용이라고 하죠. 이것들 다 철수하고 이런 인력 비용들 퇴직할 때 퇴직금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이난섬의 면세점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그 트렌드가 이 오프라인과 대형 업체들을 밀어내버린 거죠. 중국에서. 그럼 엎친 데에 덮친 겹으로 면세점 플러스 오프라인 매장들까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중국의 요즘 젊은이들 2030은 외국 거 쓰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우리나라 거 쓰지 애국 소비가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이제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애국주의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받았겠죠? 네, 지금 아까 뭐 저기 CCA도 얘기했지만 미국 주식 중에는 또 나이키를 가지신 분들이 댓글에 많이 다셨더라고요. 내 것만 안 오른다고. 그나마 루루레몬이나 데커 아웃도 그거 어그부츠 그거 갖고 있었으면 엄청 갔거든요. 그것도 111만큼 갔어요. 근데 나이키는 진짜 안 갔거든요. 그 나이키가 지금 고전하는 이유가 중국에서 다 짝퉁을 만들어요. 나이키 짝퉁. 그 다음에 중국 내에서는 안타 브랜드라고 들어봤죠. 이거 휠라 스포츠 공부하신 분들 거기 나오거든요. 휠라 스포츠랑 안타 브랜드랑 같이 그 중국 내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안타 브랜드가 나이키 제치고 중국 아웃도어 시장 매출 1위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닝이 아디다스 제치고 3위예요. 나이키가 2위에 꼈어요. 이런 것들이 품질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품질이 지금 나이키가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거차후 열풍 때문인데 이런 것들이 여기 핸드폰에도 그래요. 아이폰 판매량 부진 요인으로 지금 전문가들 중에 꼽는 것들이 화웨이의 메이트 60 시리즈도 출시가 됐지만 거차오를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서 계속 애국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커서 자기가 돈이 생겼을 때 소비를 자국 브랜드로 그쵸. 해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나타나는데 화장품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아까 색조 화장에서 퍼펙트 다이어리라던가 퍼펙트 다이어리는 100% 온라인으로만 팔아요. 그리고 색조고. 그러니까 색조 화장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일본에 비해. 색조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세대들은 다 온라인으로 사는 애들인데 거기에 딱 맞는 게 퍼펙트 다이어리고 우리나라의 아모레파시픽의 설화수 같은 게 화시즈라고 또 있습니다. 걔네들이 다 차이나 뷰티가 다 먹어버린 것이죠. 요즘은 그래서 모든 게 다 만물이 생중계되는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현황이 굉장히 불티나고 있습니다. 요즘엔 뭐 10초 쇼핑 라이브 커머스도 있던데요. 10초 네. 보여주고 그냥 바로 넘기는. 네네. 요즘 시대는 다 그 쇼폼이 너무 유행이라, 네. 그쵸? 다 뭐 쇼츠 릴스 찍으러 간다고 하잖아요. 쇼츠도 뭐 이제 돈을 주니까 유튜브에서 쇼츠로만 꾸미시는 유튜버들 많이 있어요. 저 요즘도 많이 보거든요. 어떤 여성분들 나와가지고 저기 먹는데 맛있는 거 소개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오늘은 어디를 가봤습니다. 그분도 있고 네. 하여튼 되게 쇼츠로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빨라집니다. 이 중국어는 뭐 영어만큼 하시나요? 이거 한번 읽어주면 좋은데 하여튼 누구나 만물이 생중계 판매되는 시대. 요게 키워드예요. 네. 그래가지고 왕홍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언서들이 전부 다 이런 틱톡이라던가 이런 타오바오몰 라이브라던가 이런 데를 통해서 커머스로 팔아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요 마케팅 업체에서 요거를 딱 나눠놨는데 샤오홍슈라는 요 채널로 주로 홍보를 하는 이 샤오홍스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요걸로 이제 홍보 채널을 사용합니다. 제일 유명한 왕홍들은. 그 다음에 타오바오몰에서는 우리나라 뭐 그 있죠. 네라쇼 무슨 있죠. 네이버 카카오 그 라이브 쇼. 네. 그것처럼 타오바오몰에서 생방송하고 위챗을 통해서 얘네는 고객 관리를 합니다. 이런 것들 세 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그동안 안 했던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요즘에 저기 갑자기 거기 들어왔죠. 카카오 쇼핑몰에 들어오고
자기 온라인 쇼핑몰 개설하고 있죠. 옛날에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설화수랑 저기 뭐 쟤네들이 할인도 안 했고 온라인 쇼핑몰 안 했습니다. 이 차이나 뷰티 성장세가 매섭고요. 정부의 로컬 브랜드 강화 정책에다가 애국 소비 열풍이 화장품 시장까지 확산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색조 화장의 전환기가 일어나고 있죠. 네. 빨리 해야 되겠는데요. 색조화장이 이제 그 2022년 중국 1인당 색조화장품 소비액이 39.33위원인데 아까 말한 대로 일본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젊은 층들이 전자상거래 채널 색조화장품 판매 점유율이 2016년 28%에서 2022년 54%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색조 화장에 대한 왕홍이 전자상거래 시장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열매를 다 차이나 뷰티가 가고 있다는 거죠.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퍼펙트 다이어리고 그래서 이제 2022년 색조 화장품 시장 점유율이 10위 내에 3개가 들어왔어요. 차이나 뷰티가 화시즈, 퍼펙트 다이어리, 카츠란. 이제 차이나 뷰티가 요 정도로 지금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이에 껴버렸겠죠. 로레알 CCA도가 위에 있고 아모레표식이 LG생명은 애매하게 껴버린 것이고 차이나 뷰티가 올라오면서 완전 너크래커 신세가 되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저는 신기했던 게 오히려 중국 쪽의 매출이 부진해지는 반면에 미국 쪽에서 화장품 한국 K-뷰티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매섭게 불어나고 있던데요. 예, 아까 그래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업체들 얘기하다가 뒤에 거 몇 개 얘기 안 했는데 실리콘투랑 잉그루드랩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굉장히 그 인기가 있는 뭐 실리콘투는 플랫폼이고 잉그루드랩은 OTC라 좀 틀리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아예 탈중국을 한 업체들 여기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이거 지금 다 할 시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탈중국 안에서는 예,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일단 OEM, ODM에서 하나 보죠. 네. 일단 아까 코스메카 코리아랑 CNC 인터내셔널 같은 중소형 OEM, ODM들이 뜬다고 했는데 차별하죠.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뭐 LG생명의 더히스토리 오브 이런 것들을 가져갔던 코스메스 한국 홀모보다 지금 예를 들어 클리오, 스타일란다 아니면 로맨 이런 브랜드들을 뒷받침해주는 코스메카 코리아나 CNC 인터내셔널에 뜨고 있는 거죠. 그중에 CNC 인터내셔널 하나 보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3CE의 스타일란다의 스타일란다는 옷 브랜드고 3CE가 화장품 브랜드예요. 맞습니다. 옛날에 동대문에서 시작했고 1세대 스타일란다나 난닝구 같은 1세대 인플루언서에 그게 있었습니다. 스타일란다 김소희 대표님이 로레알에 6천억에 그걸 팔았어요. 근데 3CE의 최고의 히트 작품이 여기 있습니다. 스타일란다 벨벳 린트예요. 근데 이게 뜬 이유가 뭐냐면은 발릴 때는 촉촉하게 발립니다. 네. 근데 바른 순간 매트해지는 그 신기한 비법 때문에 이게 대박이 난 거거든요. 직접 경험 예. 그래서 뭐 제가 화장 안 해봤잖아요. 여자분들이 화장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네. 방송에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휴지에 찝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찝었냐면 원래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휴지에 찝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휴지에 찝는 이거 뭐 추첨해서 가져가세요. 이게 찝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립스틱들 엄청 글로시하잖아요. 근데 그게 묻어나니까 한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 왕홍 같네요. 이럴 필요가 없는 게 이게 기술력이에요. 근데 이 스타일란다, 그러니까 스타일란다의 3C라고 하면 3C라고 할게요. 3C에 이게 지금 700만 가지 정도 팔렸을 거예요. 600만 개가 팔렸던 게 2022년인가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발림성은 촉촉한데 매트하게 바로 굳어서 한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랑 뽀뽀를 해도 흐트러지 않는 틴트. 물론 사실 그렇게 흐트러져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의 제품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준 업체의 기술력을 누가 만들어줬냐? 그게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CEO의 그 따님이 주로 IR에서 나오시죠. 배수아 씨라고 되게 예쁘게 생기셨잖아요. 그분이 이런 것들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기에는 아까 로맨 브랜드를 만든 아이패밀리 SC도 마찬가지인데 최시라 씨랑 많은 실험을 했겠죠. 탕후루처럼 반짝반짝이는데 만지거나 휴지에 대보면 옛날에 그 립스틱처럼 그렇게 지저분하게 묻어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 기술력인 거예요. 보기에는 탕후루 같은데 번짐이 없는 거죠. 매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들을 인디 브랜드한테 쏴가지고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서 히트를 친 거죠. 지금 예를 들어 3C, 이 스타일란다의 3C 브랜드라던가 IP밀 SC의 로맨이란 브랜드가 일본에서 굉장히 잘 먹히고 있어요. 일본에서 굉장히 한국 저기 여자분들 너무 예쁘고 한국 연예인들 너무 예쁜데 저 사람들은 어떤 거를 쓸까? 아까 클리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죠. 아까 중국에서 변화하는 게 뭐라고 했죠? 대형에서 중소형,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그 다음에 기초에서 색조로 넘어간다고 했죠. 지금 클리오, 아이패밀 SC, 그 다음에 이 CNC 인터넷에서 받아서 만드는 3C, 이런 애들이 다 주력이 뭡니까? 색조, 그리고 색조 중에서도 립, 그리고 아이, 이거예요. 포인트 메이크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덕지덕지 기초 화장부터 자음수액, 자음유액, 덕지덕지 바르고 그걸 시작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를 거쳤잖아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마스크를 오래 끼고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데 가볍게 화장을 그대로 했었는데 마스크 안에 손을 못 댄 거예요. 네. 그 마스크를 벗으니까 여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립 포인트를 딱 주고 싶은데 립 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게 클리오도 제일 유명한 게 페리페라 아닙니까? 올리브영에서 페리페라 그거 구하려고 다 올영 세일하면 1, 2, 3위 안에 다 들어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페리페라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브랜드들이 다 립 특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죠. 채널이 오프라인 면세점이 아니고 똑같은 오프라인이어도 올리브영 혹은 지금 올리브영을 다이소가 이기려고 하고 있고 그런 변화들, 그 다음에 색조 화장, 그리고 우리가 익히 듣지 못했던 인디 브랜드들 그런 거를 뒷받침해주는 코스메카 코리아와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하죠. 코스메카 코리아와 CNC 인터내셔널이 아이펜밀 SC라던가 클리오라던가 이런 브랜드들을 뒷받침해서 OEM 모딩으로 만들어주고 실리콘2는 플랫폼이에요. 여기서 K푸드도 볼 수 있고 K뷰티도 볼 수 있고 저희 팝도 같이 세 개를 즐기면서 화장품 구매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갖고 있고 물류센터를 갖고 있는 회사고 잉그루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인데 미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얘네의 특이점은 OTC. 우리가 OTC, ETC 어디서 나오나요? ETC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전문 의약품이고 OTC는 일반 의약품이잖아요. 그냥 살 수 있는 거, 파스 같은 거. 근데 우리나라의 선스프레이와 걔네는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기능성 화장품인데 걔네는 선케어 제품이 OTC예요. 근데 그 FDA 허가를 얘네가 받았죠. 그래서 코로나19 때 그런 것들을 많이 팔았는데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선케어, 선크림, 그리고 더마 화장품 이런 거 있죠. 의료와 이 지금 화장품이 만난 거, 코스메틱이. 이런 것들의 강점이 있습니다. 다 공통점은 아까 그거예요. 시대가 변하는 거에 맞게 빨리 전환할 수 있었던 굉장히 조그맣고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었던 그리고 기술력이 원래 밑에부터 밟아왔던 애들이죠. 지금 꽃을 피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고 이 안에서 다른 부분의 영역을 더욱더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 중 하나 CNC 인터내셔널 소개를 해주셨고요. 오늘도 실감나는 방송 고맙습니다. 이만 소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